네, 안녕하세요. 어, 9월 21일 목요일, 오늘은 제 42회 보험연구원 산학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김헌수 교수이고요. 산학 세미나는 월 1회 세미나를 하는데요. 지난달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본의 장기 간병, 특히 장기 간병 중에서도 유휴 주택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봤고요. 오늘은 다시 대륙을 옮겨서 미국 쪽으로 가서 미국에 대한 뭐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제자는 미시시피 대학의 배성한 박사님이신데요. 오늘 주제는 기관 투자과의 사회적 책임 투자, 보험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사례를 우리 찾기 굉장히 어려워서 앞으로 향후 우리 산업이 해야 될 어떤 방향 이것들 잘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발제를 시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성한 박사님께서는 온라인에 줌으로 나와 계신데요. 미국에 지금 밤으로 알고 있는데 밤잠 설치시면서 나오시는 배성한 박사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시시피 대학에서 재무 박사 과정을 수료 중인 배성환이라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혹시? 예. 예, 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발표 도중에 질문 사항이나 혹시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있으시면 주저없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희 논문 다음번 버전에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문은 저희 지도 교수님인 리벤베그 박사님과 같이 공동 작업 중인 논문이고요. 저희 논문은 SRI, 즉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아까 말씀해 주신 기업의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 대한 논문이며, 이 논문에서 저희는 주로 주요 정점인 과연 사회적 책임이 소셜 프리퍼런스가 기관 투자자의 SR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가에 대해서 미국 보험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먼저 저희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20년간 ESG 관련된 ESG 즉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관련된 professionally managed fund가 같은 경우 최근 2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예를 들면 최근 미국 2020년 미국에서만 관련 펀드들이 17.1조 달러를 넘어섰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계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ESG 인베스팅에 대한 급격한 성장에 대해서 어떤 팩터들이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는데 아직까지 컨센서스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많은 기존의 논문들은 이런 SRI, 즉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에 대한 Financial Motive 중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최근의 논문들은 최근의 논문들은 어, Non-Financial Motive, 즉 Social Preference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투자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이 어, 일정 부분의 파이낸셜 게인 투자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ESG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주요 근거들은 뮤추얼 펀드를 연구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일부 개인 투자자를 연구한 논문들이 이러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저희는 하지만 이러한 소셜 프리퍼런스가 기관 투자자들의 SR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는 수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과연 이러한 소셜 프리퍼런스가 기관 투자자들의 SR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상당한 액수의 펀드를 파이낸셜 마켓에 투자를 하고 있고 때문에 그들의 투자 관련 의사결정은 파이낸셜 마켓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보험회사들은 ESG 투자와 관련한 주요한 기관 투자자 중에 하나이며
또한 보험사들은 다른 기관 투자자들, 즉 뮤추얼 펀드라든지 아니면 퍼블릭 펜션 펀드와 관련 성격을 달리하는 기관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과연 소셜 프리퍼런스가 보험회사들의 SRI에 영향을 주는가? 첫 번째 저희 리서치 퀘스천이며 두 번째로 만약 이러한 소셜 프리퍼런스가 보험회사의 SRI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과연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회사들이 앞서 봤던 기존 리터레이처 밝혔던 것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뮤추얼 펀드들처럼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회사들이 그들의 SR 활동을 할 때 과연 파이낸셜 게인 일정한 투자 이익을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들이 SR 활동을 진행하는가? 그 세 번째로는 어,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적인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 차익이 왔을 때도 어, 보험회사들의 소셜 프리퍼런스가 그들의 SRI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입니다. 저희 주요 파인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보험회사들의 소셜 박사님, 프리퍼런스 저 죄송하지만 슬라이드를 지금 이제 내려주시지 않고 계셔서 슬라이드를 조금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예, 지금 화면 슬라이드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다시 저희 리서치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소셜 프리퍼런스가 보험회사들의 SRI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 소셜 프리퍼런스가 보험회사들의 SRI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회사들이 그들의 SR 활동을 할 때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뮤추얼 펀드 투자자처럼 파이낸셜 게인 투자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의 SR 활동을 진행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자연재해와 같은 내부적인 유동성 이익이 있을 때 그때도 소셜 프리퍼런스가 보험회사 SRI에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세 가지이며 저희 주요 파인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보험회사들의 소셜 프리퍼런스는 그들의 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험회사들은 ESG 스코어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작게 하지만 그렇지만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회사들, 즉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스코어가 높은 CSR 스코어가 높은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들에 비해서 ES 스코어가 높은 자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회사들이 그들의 SR 활동을 할 때 파이낸셜 투자 이익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포지티브한 애누얼 리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이 ESG 스코어가 높은 주식에 투자할 때 투자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포지티브한 능률 알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적인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 차익이 왔을 때, 그때는 보험회사들의 소셜 프리퍼런스는 그들의 SRI에 대한 영향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논문의 기존 논문에 대한 기존 리서치 컨트리뷰션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SRI의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 논문들은 투자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의 투자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도 ESG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물의 주요 근거들은 뮤추얼 펀드 리서치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개인 투자자를 대상한 연구에서 이러한 증거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는 기관 투자자를 특히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소셜 프리퍼런스가 그들의 기관 투자들의 보험사들의 SR에 영향을 주지만 투자이익을 양보하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사들이 ESG 스코어가 높은 주식에 투자할 때 오히려 포지티브한 리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논문들이 SI 논문들은 주로 대부분 에코티 시장만 살펴보았다면 저희 샘플은 보험회사들의
커먼 스탁홀더뿐만 아니라 기업 채권도 역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셜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즉 CSR, 기업의 CSR 활동이 어떻게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관련하여 기재 논문들은 CSR 스코어가 높은 기업들, CSR 활동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은 좀 더 윤리적인 행동과 연관이 있고, 또한 하이 CSR 펌들은 그들의 스테이크홀더부터 소셜 트러스트를 쌓을 수 있고 평소에, 그리고 이것이 bad times에 difficult times를 어, 이겨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희 논문은 기관 투자자들의 CSR 활동 역시 CSR 활동이 역시 그들의 투자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 내에서 CSR이라든지 어, SR에 관련된 논문들은 최근에 들어 좀 늘어난 추세에 있으며, 예를 들어 가짜츠, 라이트쉘 2020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의 보험회사들과 관련하여 Sustainable Investing이라는 단어 카운트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수 2023 같은 경우는 어, mandatory carbon disclosure requirement 영향을 받은 보험사들이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논문은 이처럼 보험사 내에서의 아주 작지만 늘어나고 있는 리서치에 더해서 어떻게 보험회사들의 CSR 활동이 그들의 SRI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들의 yearly security 홀딩 데이터와 daily trade 데이터는 NAIC 스케줄 D에서 수집하였으며, 그리고 기업 파이낸셜 데이터 관련하여 투자 자산의 발행회사의 파이낸셜 데이터는 컴퓨스tat, 그리고 보험회사의 파이낸셜 데이터는 NAIC 수집하였으며, 스탁 리턴은 크리스프, 그리고 저희 ESG 데이터는 기존의 KLD 데이터 테스트로 알려져 있던 MSCI ESG 스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수집하였습니다. 저희 파이널 샘플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90개의 보험 그룹, 그중에서 51개의 손해보험 그룹, 그리고 39개의 생명보험 그룹 회사가 포함하고 있으며 12만 개 이상의 이얼리 스킬 조링 데이터와 9만 개 이상의 스탁 데일리 바이 트레이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자연재해에 의한 외부적인 유동성 충격에 관련해서 허리케인 아이케랑 허리케인 샌디 기간 동안에 600개 이상의 셀 트레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의 소셜 프리퍼런스가 어떻게 그들의 SRI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은 리그레션 모델을 실행하였고, 여기서 저희의 주요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 Security Weight Measure는 보험회사의 개별 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비한 비중을 말하며, 또한 저희 베이스라인 어널리시스는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가 그룹 내가 아닌 그룹의 회사에 투자한 자산만 해상을 하고 있으며, 그룹 그룹 내 투자에 대한 투자는 저희 로버트 테스트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키 인디펜던트 베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security ESG 매저가 있으며, 또한 insurer 보험회사의 social preference 즉 CSR 매저가 있으며, security ESG 매저는 아까 말씀드린 MSCI ESG 스타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된다면은 총 7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Community, Governance, and Social. Social은 또 합으로 내부에 또 5개 카테고리 있어서 이 카테고리 내의 strength랑 그리고 concern 데이터를 모두 합산하여 데이터하여 저희 지수를 산정하였고 보험회사의 CSR 스코어에 관련해서 매저에 관련해서는 똑같은 MSCI 기존 논문들에 따라서 기존의 CSR 논문들을 따라서 똑같은 MSCI ESG 스탯 대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 CSR 논문들은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일부 카테고리들, 예를 들면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상품 카테고리는 기업의 CSR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제안하고 있어서 저희 로버스 인텍스에서는 보험회사의 CSR 매출 한정할 때 이 가버넌스랑 상품 카테고리를 제외한 CSR 매출을 산정하여 로버스니스 테스트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보시는 것 같이 이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평균적으로 보험회사들은 ESG 스코어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더 작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통계적 위하고 마이너스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평균적으로 보험회사들은 ESG 스코어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더 작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종합적인 ESG 스코어뿐만 아니라 각 개별 카테고리를 보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인터랙션 아까 좀 그러니까 이 모델로 다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넘어갔는데 저희 모델은 시큐리티 레벨, 시큐리티 자산 레벨, 그 자산을 발행회사 레벨의 컨트롤 밸류가 그리고 보험회사의 컨트롤 밸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Hopner and Sporer 2020을 따라서 Insurer Security Fixed Effect와 ER Fixed Effect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가 이 모델에서 주요 관심을 가지는 변수는 여기 자산의 Security ESG 매저과 보험회사의 CSR 매저 인터랙션 텀 이 부분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코에피션트는 이 텀의 인터랙션 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코에피션트는 텀은 보험회사의 소셜 프리퍼런스가 그들의 SRI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결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보험회사들은 ES 스코어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더 작게 투자하고 있으며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랙션 텀 보험회사의 CSR 스코어와 Security ESG 매저의 인터랙션 텀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이랑 틀리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포지티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회사들 즉 보험회사 CSR 스코어가 높은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들에 비해서 ES 스코어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소셜 퍼포먼스는 보험회사의 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로버스니스 테스트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MSCI ESG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그 ESG 지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아이템들이 각 개별 연별로 더 더해질 때도 있고 더 빼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렝스나 컨선의 총 합계수가 매년마다 틀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 1년마다 저희 샘플 기간 동안에 컴패러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화된 ES 매저를 사용하여 로버트니스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또한 기존 CSR 논문들에서
기업의 CSR 활동을 어, CSR 매저를 선정할 때 거버넌스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상품 카테고리는 기업의 CSR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제외한 CSR 보험회사의 CSR 매저를 선정하여 로버슨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저희 베이스라인 애널리시스에서 저희 정석 변수인 시큐리티 웨이트 매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그룹 외 회사에 대해서만 즉 unaffiliated 회사에 대한 투자만 포함하였는데 이는 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은 그룹 내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 내 회사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매절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버니스테이스는 그룹 내에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까지 포함한 스큐리티 웨이트 매저를 선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보시는 것 같이 첫 번째 표준화된 ESG 매저 그리고 보험회사의 CSR 거버넌스를 제외한 보험회사의 CSR 매저 그리고 상품 카테고리를 제외한 보험회사의 CSR 매저 마지막으로 그룹 내 회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시큐리티 웨이트 매저가 있으며 이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오리지널 파인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험회사들은 ESG 스코어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적게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즉 CSR 스코어가 높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ESG 스코어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들에 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소셜 프리퍼런스는 보험회사의 SRI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여기서 알아볼 것은 과연 그들의 소셜 프리퍼런스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회사들이 그들이 SR 활동을 할 때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처럼 일정 부분의 투자이익, 파이낸셜 게인을 희생하면서까지 ES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보험회사들의 데일리 스탁 바이 트레이드 자료를 수집해서 1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의 바이 앤 홀 스트레스를 산정하여서 이러한 투자 투자에서 비롯된 엔더 리턴 알파를 에스timate 해보았습니다. 사용했던 모델은 파워 프렌치 스펙트 모델이라든지 카르트 포스트 모델 그리고 파워 프렌치 파이프 모델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보신 바와 같이 첫 번째로 ESG 스코어가 높은 주식과 ESG 스코어가 낮은 주식을 비교했을 때 ESG 스코어가 낮은 주식들이 포지티브하고 앱노멀한 알파를 기록하는 반면에 ESG 스코어가 높은 주식에 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 보험회사들이 ESG 스코어가 낮은 주식에 투자할 때만 포지티브한 수익을 얻고 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봤던 잠깐 돌아간다면은 이처럼 보험회사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ESG 스코어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찾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단순하게 보험회사들이 ESG 스코어가 높은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 낮은 주식에 투자할 때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저희 샘플을 세분하여 첫 번째로 CSR 스코어가 높은 보험회사들, 즉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회사들이 ESG 스코어가 높은 주식에 투자했을 때 본다면은 이때는 포지티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엔드 리턴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CSR 스코어가 낮은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보험회사들이 ESG 스코어가 높은 스테이크를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의 결과와 앞의 소셜 프리퍼런스에 대한 결과가 결합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사들은, 어, ESG 스코어가 높은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즉, 소셜 프리퍼런스는 보험사의 SRI에 긍정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 결과를 근거로 했을 때,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사들이, SRI를 좀 할 때, 투자이익, 파이낸셜 게인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 포지티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N분의 알파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델비 알파는 연간 기준으로 0.5% 또는 1.3%가량 되며 이는 보험회사들의 미국 보험회사들의 연간 투자 수익이 4% 내린 걸 4%에서 6% 내린 걸 감안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컬럼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CSR 스코어가 높은 보험회사들이 ESG 스코어가 낮은 스탁에 대해 투자할 때는 어, 이쪽 경우가 상반하여 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엔더블 리턴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 CSR 스코어가 낮은 보험회사들이 ESG 스코어가 낮은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어, 이는 이 CSR 수가 높은 보험회사들,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회사들이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더 나은 투자 전략이라든지 투자 스킬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자연자에 의한 외부적인 통계적 샥이 왔을 때 그때도 보험회사들의 소셜 퍼포먼스가 그들의 SRI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CBR랑 내추럴 GS를 저희 샘플 기간 동안에 피해액이 10억, 100억 달러가 넘는 두 개의 허리케인 아이키랑 허리케인 샌디를 외부적 충격으로 삼아서 보험사들의 short-term liquid needs를 기준으로 하여 affected insurer와 unaffected insurer를 나누었으며 그들이 이러한 리퀴드 샥 기간 동안에 셀 트레이드에서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여기서 그들의 셀 트레이드 중에서 리뎀션이라든지 페이다운과 같은 non 트레이딩 트랜잭션은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기준이 되는 short-term liquid needs에 대해서 다양한 컷오프 기준을 한정하였으며 먼저 이러한 자연재해에 의한 리퀴드 샥에 대한 영향이 없었던 보험사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중시 여기는 인터랙션 텀의 코에피션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마이너스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 저희가 리퀴드 샥 기간 동안에 셀 트레이드를 보고 있다고 감안했을 때 이런 마이너스 통계의 수는 보험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CSR 스코어가 높은 보험회사들이 ES 스코어가 높은 자산들을 적게 셀했다는 솔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면하여 리퀴드 샥 영향을 받았던 자연재해 영향을 받았던 보험회사들은 통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소셜 프레퍼런스가 리퀴드 샥 기간 동안에 보험회사들의 SRI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 보통 투자자들이 호경기 때, 좋은 시절 때는 ESG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불경기 때는 ESG 스탁이나 자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Wealth Dependent Investor Preference for ESG 스탁 이론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최근 급격한, 최근 SRING 아니면 ESG 인베스팅이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문들이, 이런 SRING 아니면 ES 인베스팅을 모티베이트하는 팩터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였고, 최근 논문들은, 기존 논문들이 파이낸셜 모티브에 대해 추구했던 것에 반해서 최근 논문들은 소셜 프리퍼런스가 어떤 투자자들의 SR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일정한 투자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어, SRI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의 주요한 이러한 결과들은 주로 뮤추얼 펀드를 연구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개인 투자자를 연구한 논문들에서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는 보험회사를 연구하면서 과연 소셜 프리퍼런스가 기관 투자자의 SR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어, 평균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ESG가 높은, ESG 스코어가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어, 작게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ESG가 높은 자산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이러한 SRI 활동을 할 때, 투자 이익을 일정 부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포지티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의한 어, 리턴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내부적 요인에 의한 어, 유동성 샥이 왔을 때 보험회사들의 소셜 프리퍼런스는 그들의 SRI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어, 개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주저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승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춤이라. 예, BCCP가 아마도 지금 예, 아주 한밤중일 텐데 예, 한밤중에 또 이 한국에 지금 BCCP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12시. 교수님. 몇 시라고요? 밤 12시입니다. 자정.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이제 보여주신 이제 논문은 여러분 우리가 다 들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일종의 가설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로 이제 보여주셔서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리스판시블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함께 마찬가지로 또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마 그런 결과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발표에 대해서 오늘 세 분의 토론자께서 뭐 15분 정도 충분히 토론을 해주시고, 그다음 저희들이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코멘트나 발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자에게 최종적인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세 분이 오셨는데요.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연구원의 박희우 박사님에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연구원의 박기우입니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읽어보면서 토론 자료를 준비했는데 논문에도 뭐 자료를 뭐 어떻게 클렌징했다던가 뭐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하고 뭐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했다는 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오늘 발표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고에서는 보험회사가 이제 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랑 채권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셨는데 이런 증권에 투자를 할 때 이런 증권 ESG 점수에 따라 투자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러한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까 평균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험회사는 ESG 점수가 높은 증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의 CSR 점수가 우수한 그런 보험회사가 많이 ESG가 점수가 높은 증권에 좀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평균적인 보험회사는 이런 재무적 성과의 부진을 우려를 해서
SRI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CSR 점수가 우수한 보험회사는 이런 ESG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우수한 투자 전략을 채택을 해서 SIRI를 하면서도 재무적 성과를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구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ESG 구성 요소 영향력 차이가 조금 불균등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SG 구성 요소가 이제 E랑 S랑 SG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MSCI 그 ESG 점수를 보면은 E의 구성 요소가 1개, 그리고 S가 5개, G가 1개. 그러니까 이 7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더해서 ESG 점수를 산출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S의 항목이 좀 한 5개로 이제 E랑 G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래서 이 표 4에서 이 기초 통계량을 봐서도 이 ESG 각각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봐도 S의 표준 편차는 여기 한 2.73 정도로 나타나고 E랑 G의 표준 편차는 뭐 1.39, 0.79 그렇게 나타나고, 또 민이랑 뭐 맥스의 값도 S에서 훨씬 그 범위가 넓고, 또 네, 그리고 뭐 평균이나 그런 중간값의 경우에도 S가 높기 때문에 좀 ESG 점수를 더해서 산출했을 때 좀 더 이런 S의 영향력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SG 이런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화된 ESG 점수를 산출할 때도 이런 ESG 각각의 원점수를 더해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ESG 각각에 대한 점수를 먼저 표준화를 한 다음에 이 점수를 더하고 나서 표준화된 ESG 점수를 산출하여야지 좀 ESG에 대한 영향을 균등하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니면 이런 S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ESG 원 점수를 사용하신 거에 대한 이유 같은 거를 좀 논문에다가 적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 보험회사라는 기관 투자자로서 SRI 수익률의 이런 직관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10번, 그러니까 표 10번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해주신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 결과에 따르면은 이 인슈어런스 하이 CSR 곱하기 스탁 하이 ESG에서 그러니까 CSR 점수가 높은 보험회사가 이런 ESG 점수가 높은 증권에 투자를 할 때 좀 더 유의한 양의 알파가 나타나더라. 특히 원먼스, 투먼스 홀딩 피리어드에 대해서 데일리 알파가 유의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주셔서, 이런 CSR이 높은 보험회사는 이런 재무적인 수익률을 그런 희생하지 않고 이런 SRI를 하고 있더라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율화된 이 알파의 크기가 0.5에서 1.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논문에도 이거 뭐 참고 자료가 있어가지고 NAIC의 자료를 보니까 2018년 자산운용 수익률이 생보는 4.4%고 성보는 3.2%로 이 연율화된 알파의 크기랑 비교했을 때 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크기만 비교를 하자면은 보험회사는 이런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보다 이런 알파가 낮게 나타나니까 좀 재무적으로 희생을 하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알파를 구하면 이거 로우 리턴에 비해서 알파가 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걸 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뭐 어쨌건 이 숫자만 봤을 때는 좀 더 이런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을 깎아먹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이런 재무적인 성과 수익률을 희생을 했다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홀딩 피리어드가 길어질수록 이제 뭐 연율화를 고려를 하여도 이렇게 알파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테이블 10번 제가 오른쪽에 그 표를 이제 캡처를 해봤는데, 이 3팩터 알파에 대해서도 원먼스 홀딩 피리어드에 대한 이런 데일리 알파는 0.5가 나왔는데 6먼스에 대해서는 0.02로 그 크기가 되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험회사의 이런 주식이나 뭐 채권에 투자를 할 때 뭐 홀딩 피리어드가 어떤지 정확하게는 제가 뭐 확인은 해보진 못했는데, 그냥 한 달 그냥 홀딩을 하고자 이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보험회사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웬만하면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도 뭐 1년, 뭐 최소한 1년 이상은 그렇게 좀 긴 투자 기간을 잡고 투자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홀딩 피리어드가 길어질수록 좀 알파가 오히려 낮아지는 거는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이런 재무적 성과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무적 성과를 뭐 어느 정도 거두면서 투자를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직접적으로 이런 보험회사의 이런 직관적으로 SRI를 통해서 좀 재무적 성과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않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홀딩 피리어드 1년 이상으로 좀 가져가고, 그리고 알파 외에도 로우 리턴을 같이 추가로 나타내서 그런 보험회사 자산운용 수익률이랑 비교를 해야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보험회사가 SRL 투자를 하였을 때 재무적인 성과를 실제로 포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동성 충격 요인이 좀 더 하면은 더 결과가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논문에서는 이제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주에 속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숏텀 리퀴디티 니즈를 측정을 하셔서 이 유동성 충격을 좀 더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그는 뭐 입은 정도는 뭐 주별로 그리고 보험회사의 특징별로 그 피해기는 뭐 금액이나 규모 등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해를 입은 주를 딱 어떤 주는 피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그렇게 yes or no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떤 주에서는 허리케인이 되게 직통을 해서 뭐 50% 이상의 면적에서 매우 큰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어떤 주에서는 뭐 1% 정도의 뭐 면적에서만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은 주로 분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에 따라서 그런 피해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바이너리하게 yes or no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험회사에 이렇게 유동성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외에도 뭐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서도 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망보험금이 뭐 많이 급증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생선보 모두에서 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 해지를 갑자기 늘려가지고 이런 유동성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 외에도 이런 다양한 유동성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숏텀 리퀴디티 니즈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게 다 있으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케인 피해주에 한정하지 말고 이 단기 유동성 니즈에 대한 이 매저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매저가 급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뭐 상위 10%라든가 일정 기준을 설정해서 이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유동성 충격을 매저한다면은 조금 더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규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신 것 나중에 우리 발제하신 우리 박사님에게 듣기로 하고요. 두 번째 토론은 포스트에게 정광민 교수님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발표 일단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미국 리스크 및 보호마켓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배상원 박사님의 이 논문을 제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보험연구원에서 이렇게 또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알 거라고 생각하시고 불러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이 논문에 대한 심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그 피드백이나 제 의견을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산학 세미나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큰 담론으로 좀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박희우 박사님께서 너무 뭐 잘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 논문의 이 연구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결과는 이 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그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인 그 보험사들, 특히 여기서는 이제 미국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그 미국 보험사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서 높은 ESG 평가를 받는 자산으로의 투자 비중이 평균적으로는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은 보험사의 경우에는 ESG 평가 수준이 높은 자산으로의 투자가 좀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인과관계, 뭐 커설리티를 본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향성을 본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책임의식이 높은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그 ESG가 높은 자산으로 투자를 한 것인가? 과연 이해관계자들이 또는 주주들이 거기에 대한 뭐 좀 입김이 있어서 그렇게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을 한 것인가에 대한 사실 해답은 제공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연초에 1월 달에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전략 경영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발표하신 분이 이제 이해관계자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좀 깊이 들여다 봐야 될 이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일단은 기관 투자자의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관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투자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거는 투자 활동이 소위 말해서 이제 메이저 캐시플로우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주요한 경영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해관계자 이론이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이론은 그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크게 보면 이제 법학이랑 경영학 쪽에서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경영학 쪽에서는 이제 1984년도에 이 에드워드 프리먼이라고 하는 이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가 발간한 논문에서 이해관계자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직의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이나 그룹이다. 그래서 그 폭을 굉장히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극단적으로는 테러리스트들도 소위 이 이해관계자 범주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극단적 생각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기업 영업 활동에 있어서 경영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이해관계자 이론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요 세 가지 질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변화하고 글로벌화되는 기업 환경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창출되고 교류가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자본주의와 기업 윤리 간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경영자는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면서 사업, 경영과 기업 윤리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요 세 가지가 이해관계자 이론에서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업 활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또는 개인 간의 관계의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아마 상이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회, 뭐 산업, 경제 구조, 사회 구조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답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관계의 집합,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이런 경영 환경, 여기서 ESG라고 하는 것이 이 ESG라고 하는 담론이 기본적으로는 이 이해관계자 이론이 제기한 요 세 가지 질문, 여기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답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자본주의와 현 시대의 기업 윤리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위험 경감 노력, 사회적 불평등 완화 노력,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ESG 전반적인 ESG 활동, 이것이 새로운 가치 창출 활동으로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로 스코프를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기본적으로 ESG 담론을 안고 있습니다. ESG 담론의 중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그 위험 전가의 기능,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이나 회복 탄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익적 효과를 창출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 분류,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위험 분류, 그다음에 요율 산출, 여기서의 모델에 사회적 차별 요인을 제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연구나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 부분에서는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자본시장에서의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ESG 투자 또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갖는 투자에 대한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보험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앞에서도 저희가 박규호 박사님이 좀
사실 그런 뉘앙스가 저는 이제 캐치가 됐었는데요. 이해관계자 이론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활동, 그러니까 기업의 근본적인 책임,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확장된 이해관계자 그룹을 포괄하는 강화된 사회적 책임, 이거 안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할 때 과연 주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요거는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최근 연구인데요. 미국 경제정책연구에서 나온 연구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 연구가 이게 단순히 하나의 논문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연구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그런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기관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 투자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재밌는 그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유럽 지역의 이제 기관 투자자 데이터하고 ESG 스코어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한 건데요. 관습적 또는 판례법을 따르는 관습법이나 판례법을 따르는 국가, 뭐 예를 들면 영연방 국가가 대표적인데 이런 국가에 속해 있는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법령이나 조례를 따르는 국가, 그 우리나라 같은 이제 국가가 이제 법령이나 조례를 따르는데요. 이런 국가에 속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이해관계자 지향적인 투자를 한다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결과를 실증적으로 밝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험사나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은행과 같은 다른 금융업에 속해 있는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이해관계자 지향적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연금 수혜자나 주주 외의 기타 이해관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결과 같은 경우에는요. 법령이나 조례를 따르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노동 문제, 소비자 보호와 같은 사회적 보호 문제에 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를 했고요. 관습법이나 판례법을 따르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나 주주 권리 보호에 좀 더 관심이 많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사 연기금보다 은행, 자산운용, 증권, 투자은행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 가능성 문제보다는 투자 수익성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밝혔습니다. 자, 이제 보험사로 저희가 스코프를 좀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 배상환 박사님 연구에서는 앞에서 이제 박효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유동성 제약 상황, 그러니까 리퀴디티 컨스트레인한 상황에서 실제로 보험사들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줄이는지 늘리는지 변화를 주지 않는지 그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로는 보험사, 특히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제약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만기가 길고 유동성이 낮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1년 그죠? 2021년 보험연구원의 리포트를 제가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국내 보험사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살펴봤는데 실물 경제, 즉 기업으로의 직접 투자 비중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기업에 대한 직접 실물 경제는 굉장히 비중이 낮더라. 대부분의 투자는 국공채나 특수채,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비중이 있고 국내 시장에 주로 편중이 되어 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된 핵심으로 하나 지적한 것이 바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킥스 같은 경우에 주식의 위험 계수를 큰 폭으로 강화시킴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실물 경제로의 투자 이거를 더욱더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을 비교를 해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솔벤시2에서 주식에 대한 위험 계수를 좀 더 낮춤으로써 장기적인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규제적으로 좀 마련한 상황입니다. 물론 장기 주식 투자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주주가치 제고와 연결시켜가지고 보험사들이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에서의 좀 더 유연성을 갖춰야 되고 특히나 실물 경제로 또는 회사채든 그의 주식 투자든 실무 경제로의 직접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적인 또는 제도적인 그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직 모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거시 지표를 반영한 소위 말해서 사회적 책임 장기 투자에 대한 수익성 모형이
개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들의 어떤 ESG 활동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더 오픈되고 그 다음에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 환경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은 사회적 책임 장기 투자가 실제로 보험사의 포트폴리오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경영자의 보상 체계도 그쪽으로 좀 더 오리엔티드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조금 제가 준비했던 내용하고 조금 슬라이드가 좀 다르긴 한데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주주가치 제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주주가치의 제고와 기관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 투자 관계를 이야기를 한 건데 반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적 책임 가치를 우선하는 주주의 가치하고 기관 투자자의 투자 전략 간의 마찰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린워싱이거든요.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가 ESG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게 사실은 2019년도에 우리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해가지고 ESG 활동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실제 투자 운용은 ESG에 오리엔티드 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간극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국 경제정치연구소의 연구에서도 그린워싱 문제를 실제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기관 투자자 투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유럽에 비해서 미국에서의 그린워싱이 더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그죠?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워싱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유럽에 비해서 미국에서의 어떤 ESG에 대한 규제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높고 ESG 시장이 덜 발달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규제 환경이 그린워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가 되거나 그린워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그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지원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광민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아마도 그 아프리카 평에서 리뷰하셨을 때는 조금 논문 페이퍼에 관련된 걸 하셨다면 오늘은 말 그대로 좀 더 큰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담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좀 더 이제 실무적 관점에서 보험 산업적 관점에서 손해보험협회의 홍군화 부장님에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해보험협회 홍군화 부장입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지금 데이터 자체가 미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보험사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자료다 보니 우리 국내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ESG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뭐 2025년도부터 뭐 공시제도가 의무화되면서 그때부터 명확하게 나올 수 있고요. 나온다 할지라도 상장 기업 2조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다 보니 그 하위단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ESG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연구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내 실정에 맞는 ESG 투자 전략과 관련돼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칠까 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ESG 정보에 대한 그 투자자로서의 정보 취득에 대한 한계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E에 관련된 것인지 S에 관련된 것인지 G에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야 되는지 또한 산업별로 어떤 부분이 더 포커싱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보험회사가 본인의 자산을 운영할 적에 투자 전략을 대부분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자산운용사한테 어떤 요건으로 ESG 투자를 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평가기관별로도 그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 기준이 차별화가 좀 많이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평가의 투명성 또한 제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좀 전에 그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자산이라는 게 고객 돈이다 보니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채권 특히 국공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 투자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는 뭐 10% 미만으로 낮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ESG 투자를 할 적에 모험 자본과 안정 자본과 똑같은 잣대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은 기준인 것 같고요.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ESG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더 리즈너블 할 것 같고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보다 좀 안정적으로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보험회사들은 뭐 기관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는 그 투자 분야에 있어서도 ESG와 관련된 경영 전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손보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장사이다 보니 또 그 ESG 평가를 받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ESG 평가를 받을 적에 현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ESG 평가는 대부분이 그 투자 분야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 평가하는 부분이 그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보험회사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보험회사로서의 평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정 박사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까 슬라이드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슬라이드인데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ESG 경영 전략은 크게는 보험 서비스 분야와 투자 서비스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투자 서비스 분야에 대한 ESG 경영 전략에 대해서는 타 금융기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 서비스 분야는 특히 언더라이팅 분야를 통해서 ESG 경영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더 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그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보험의 서비스의 특징상 예를 들어서 뭐 ESG를 제대로 못하는 기업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중단을 한다라면 이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E와 S를 서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모색이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홍근화 부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예, 서분 오늘 지정 토론자분들 토론을 들었고요. 혹시 오늘 오신 뭐 분들 중에서 뭐 코멘트 아니면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없으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관련되어서 이제 발제자 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질문을 주시기 전에 이제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패널리스트 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적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ESG 중에서 우리 홍근화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에 관련되어서 보험회사는 이제 근원적으로 이런 ESG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언더라이팅인데 아까 정광민 교수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요율을 책정할 때 우리가 쓰는 많은 변수 중에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보험 가입자가 변화시킬 수 없는 요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성별 이런 거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별은 틀림없이 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팩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본인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정한 변수들을 우리 보험회사는 적극적으로 우리 대부분 쓰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런 변수 중에서 뭐 미국은 레이스 같은 거는 쓰지 않고 있죠. 그 인종은 쓰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사망률이 굉장히 관련성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우리 세 패널리스트 또는 우리 발제자분들한테 궁금한 거는 과연 이 변수 중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민감하게 보험회사가 ESG에 조금 공헌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변수는 쓰지 앞으로 않을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변수들이 혹시 있나요? 예. 그 제가 이제 연구 요즘에 이제 그 계리 쪽 재학술지에 요 담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몇 가지를 좀 이제 훑어서 살펴보니까 일단 젠더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이슈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젠더가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요율 산출할 때 이거를 구분해서 이제 볼 것이냐 이걸 이제 수리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완화시켜 가지고 모델에다가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학술지 논문들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변수가 특별히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는 또 지역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제 그 교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런데 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요 포인트 가지고 혼자서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금융권에서 사실 딥러닝 모델 쓰는 게 굉장히 아직은 제한적이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가 학교다 보니까 그런 모델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사실 그쪽에 대한 모델 개발 뭐 본인들이 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딥러닝을 반영을 하고 싶은데 가장 이제 그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이 실제로 효율성이 있고 정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뭐 신용평가 예를 들면 신용평가 같은 경우에 신용평가를 받는 대상의 특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델만 신뢰해 가지고 어떻게 어 예를 들면은 뭐 대출을 해주거나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사실 반영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험회사 프라이싱 모델에도 딥러닝 모델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딥러닝 모델을 쓰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성별이나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회적 팩터들을 때려 넣고 모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든 간에 우리는 그 변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려가 쉽게 종식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보면은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부터 시작돼가지고 한번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부장님. 예. 지금 그 리스크 팩터를 나눌 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남성, 여성 얘기를 하면 남성과 여성의 위험 집단을 합치면 됩니다. 일단 쉽게 생각하면. 근데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차별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회사지만 그 제일화재에서 여성 전용 자동차 보험을 출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서 여성에 대해서 우대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성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는 상품군 자체가 남성을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을 우대한다는 의미로 나온 거고요. 대부분은 그냥 합쳐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물론 현재도 뭐 남자 여자에 따라서 요율 차별화돼 있는 상품들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묶을 건 묶어서 뭐 레거시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대신에 어떤 특수한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전용 상품을 개발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거시 부분에서의 그 위험 요소에 대한 팩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평등화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특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물론 특화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위험도가 높다라면 이거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면 뭐 사회공헌 방식이든 뭐 아니면 정부의 지원금 형태로든 그런 방식의 그 발런티가 되는 그런 상품으로 한다라면 그런 위험 요소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일단은 기업 중심의 보장 체계를 확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그 근로자에 대한 보장 체계를 기업이 국가와 같이 이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해서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뭐 유병자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단체 보험에서는 그냥 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통으로 그냥 인수를 하거든요. 이런 방식은 이제 보험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자들과 코업을 한다라면 이런 부분에는 해소가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더 고민하는 분야는 위험률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기후 리스크라든가 이런 리스크를 현재 쌓여 있는 데이터로는 검증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생산 활동을 하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는 ESG를 너무 충실히 잘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B라는 회사는 제대로 못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두 회사의 위험률은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요율을 차별할 수 있느냐?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올 초였나요? 그 텍사스주 주지사가 아마 ESG 기준으로 해서 뭐 요율을 차별화하거나 언더라이팅을 거절하게 하면은 문제가 된다 해서 그런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뭐 제재를 하겠다. 그것 때문에 저희 뭐 삼성화재도 그 탄소제로 ESG 보험 연맹에서 탈퇴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위험률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ESG를 잘하는 기업을 어떻게 붐업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요. 지금부터 공부해서 연구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규호 박사님 혹시 그 말씀 있으시면 예, 없습니까? 되게 정광인 말씀. 저 홍 부장님 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남녀를 통합해가지고 요율 산출한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 좀 평균치를 쓰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역선택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별이 더 위험률이 높다, 낮다를 더 떠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떤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률이 분명히 고유하게 존재할 텐데 우리가 그걸 통합해서 사회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쓰게 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런 문제라서 예. 그건 또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actuarial fair한 거하고 socially fair한 거하고 사실은 약간 conflict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하신 우리 배 박사님 그 코멘트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 박사님, 아, 예. 저 비디오가 안 켜지네요, 지금. 그냥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냥? 예, 비디오가 안 켜지는데. 비디오가 안 켜집니까? 나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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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토론해주신 분들, 코멘트 정말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할 줄 많은 것 같고, 저희 본문에, 저희 기도 교수님이랑 얘기를 말씀드려가지고,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박희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ES 중에서 S의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이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저도 나름 ESG라든지 CS 관련 기존 논문들만 읽어보고 이제 이 논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한 거는 거의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SRI 관련 수익률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산출한 것도는 이제 앱로우 리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하셨지만, 단순적인 로우 리턴과 비교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우 리턴을 계산해서 놓는 것이 좀 더 결과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 로우 리턴을 계산하는 쪽 부분은 한번 저희 쪽에서 한번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정광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해관계자 이론 관련해서는 이미 아까 우리 가수님 말씀한 것처럼 미국 학회에서 이 말씀을 많이 나눴고 또 지금 그때 주셨던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쪽 부분을 반영해서 논문을 좀 고쳐나가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잠깐 말씀 주신 그린워싱 문제 관련해서도 저희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이제 다른 재무학회 갔을 때 ESG 관련 데이터 관련해서 그린워싱을 실제로 계산하는 그 다양한 ESG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MSCI 데이터를 쓰고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ESG 데이터를 다른 쪽에서도 산출하는 게 많이 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논문이 이제 각 데이터별로 이 그린워싱에 관련된 지수를 산정하는 거를 제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그걸 참고해서 지금 이 부분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그린워싱 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려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가진 문제가 보험회사만 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 보험회사 중에서 그 보험회사 ESG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까 잠깐 보셨지만 저희 셀프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90개 정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기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분 다 참고해서 논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성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기관 투자가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뭐 특히 이제 미국 보험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는데 이 연구의 정말 출발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무관리의 출발점,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뭐 1980년도, 70년도 패러다임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과 그리고 사회적 리더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주주 중심주의에서 틀림없이 이제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트렌드와 컨센서스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트렌드인데 이것이 다시 주주 중심 또는 주인 중심으로 돌아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굉장히 멀리 온 것 같고요. 이건 우리가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제도가 과거에는 이제 RBC라든지 자본금 규제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준비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자본 규제에 굉장히 깊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ESG 관련 투자나 연구가 지금 막 시작 중인데 앞으로도 우리 배성환 박사님 같이 그리고 우리 박희우 박사님도 많이 연구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배성환 박사님이 미국 사례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해주신 것이 우리 국내 업계나 연구계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발제해 주신 배성환 박사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해 주신 박희우 박사님, 정광민 교수님, 홍군화 부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산학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